여러분,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도 야마시타 타츠로의 캐롤을 듣고 있습니다. 12월 14일 일요일입니다. 아침에 독서 모임을 끝내고 지금 9시에 집을 나서서 회사 가고 있습니다. 앞에 하늘 보시면 아시겠지만 화창합니다. 어제 눈비가 내려서 그런지 지저분한 것들을 싹 다 훑어줘가지고 굉장히 맑은 날씨예요. 화면을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일요일날 아침에 5시 반에 일어나서 이제 12월도 반밖에 안 남았는데 내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뒹굴뒹굴 머릿속에서 생각하다가 오늘 출근해서 좀 정리를 해야 되겠다 생각을 했고, 독서 모임 책을 아침에 한 2시간 정도 더 읽으면서 참 좋은 회사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미국의 유명한 슈퍼마켓인 트레이더스 조에 근무하고 계시는 루이스 킴 작가님의 직접 강의를 오늘 아침에 들었어요. 화상이지만 미국에서 직접 들어오셔가지고 이렇게 강의도 해주시고 많은 영감을 주셔가지고 오늘 마음이 너무 행복하고 충만한 상태입니다.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회사에 대한 애사심과 그 회사에서 근무하는 것에 대한 그 프라이드, 그리고 그 슈퍼마켓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조차도 내가 그 슈퍼마켓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어떤 자부심, 좋은 제품을 구입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행복, 이런 것들을 한 회사가 이렇게 주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나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항상 그 직원들을 채용하고 직원들을 바라보고 또 들어왔다가 나가는 직원들도 많고, 심지어는 며칠 만에 나가는 직원도 있고, 또 그 와중에도 13년, 14년째 다니고 있는 직원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좀 더 행복하게 일하게 해줄 수 있고, 그들이 어떻게 하면 좋은 매출과 좋은 부동산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오늘 하루 종일 해보려고 그래요. 계약 하나를 하더라도 거기서 얻는 게 많고 행복감과 또 부수적으로 당연히 돈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좋은 추억과 행복이 쌓이고 또 좋은 계약을 많이 했다는 거는 그만큼 실력도 붙는다는 뜻인데, 부동산은 똑같은 계약이 하나도 없으니까 하나하나 할 때마다 굉장한 실력자가 되거든요. 그래서 사실 계약 많이 한 사람의 실력을 이겨내긴 힘들어요. 가끔가다 이제 직원들이나 예전에 제 동료나 제 상사들이 어떤 계약을 하러 갔는데 그 계약에서 어떤 반대급부가 생겨가지고 계약이 깨질 것 같은 위기에 놓였을 때 그냥 제가 선뜻 이렇게 하면 어떨까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라고 이렇게 임대인이나 임차인, 매도자, 매수자한테 딱 얘기했는데, 저도 그게 정답이라고 생각해서 얘기하는 건 아닌데 경험치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상대방이 그거를 듣고 그렇게 하면 되겠네 이렇게 맞장구를 쳐줘가지고 깨질 계약이 성사되고, 깨질 계약이 성사된다는 거는 돈을 못 벌 그 기회가 날아가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을 같이 한 직원이나 동료는 저에 대한 호감도도 높아지고 또 회사에 대한 애사심도 생기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좋은 회사 만들기 위한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를 내년에 많이 생각해보고, 아직까지 제 마음속에 있는 신념 중에 버리지 않고 있는 거는, 좋은 회사, 영업하는 회사가 좋은 회사가 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내 옆자리에 좋은 동료를 갖다 놓는 거라는 말을 저는 늘 새기고 있기 때문에 리크루팅에 최선을 좀 더 다해야 되겠다. 리크루팅에는 좋은 사람을 뽑고 부정적인 사람을 집으로 모시는 게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 회사에는 거의 다 좋은 사람들 위주로 근무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부정의 씨앗이 발견되는 즉시 항상 다른 분들을 보호하고 좀 더 행복한 회사가 유지되기 위해서 희한한 부정적 사고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그 부정적 사고를 본인의 집에서만 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좀 더 회사에 좋은 사람이 늘어나고 실력자가 늘어날 수 있는 한 해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서슴지 않고 막 이런 얘기를 하고, 또 업계에서는 제 지인들이나 제 친구들 중에서 좋은 사람이 있으면 추천해 달라고 하면, 야 누가 니네 회사에서 니 밑에서 일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 그러면, 너 뭐 사람들 엄청 푸시할 거잖아,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돈 벌겠다고 입사한 사업자에게 영업을 더하기 위해서 푸시하면 안 됩니까? 그거는 너무나 지극한 월급쟁이의 사고방식인 거고, 저희 회사에 월급쟁이가 없는데 다 영업하는 사람들인데, 자기가 자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실제로 중개법인을 오픈한 건 아니지만 저희 회사에 입사한다는 것이 중개법인을 오픈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저희가 월급쟁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의 영업 계획을 잘 세워가지고 그 영업 계획을 메이트 플러스 중개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펀드멘탈에 합쳐가지고 최적의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입사하는 거란 말이에요. 메이트 플러스 중개는 한국에서 제일 큰 부동산 회사의 자회사인 중개법인이고, 대형 건물 관리하고 있는 게 이미 수백 개씩 있고 업력도 수십 년이 된 회사인데, 그 회사가 가지고 있는 물건과 인적 자원을 활용해 가지고 내가 더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저 중개법인에 있다. 저는 대한민국의 그 어떤 중개법인도 그런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재료를 제공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그런 재료를 바탕으로 입사해서 본인이 맨날 1000평짜리 임대와 매매만 했던 사람인데 5000평, 만평짜리, 2만평짜리 건물에 임대차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각보다 손쉽게 생길 수 있고, 본인이 영업력을 가지고 고객을 발굴했을 때, 심지어는 그거를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좀 부족한, 경력이 짧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업력이 수십 년 된 사람들이 회사에 수백 명이나 있는데, 그 사람과 같이 콜라보를 해가지고 일을 할 기회가 있다고 하면 그걸 마다할 이유가 없고 그걸 적극 활용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냥 원래 입사를 하긴 했는데 원래 하던 대로만 일을 하고, 강남대로나 테란노에서 대형 건물 위주로 한번 파이팅을 해보자고 이야기를 하고 결기를 다지고 입사를 하거나 신입 직원 교육을 받았는데, 저기 뒷골목에 가가지고 옛날에 하던 대로 작은 건물이나 하고 있고, 그 작은 건물을 왜 하냐고 물어보면 작은 건물이 쉬워서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개인 상대하는 게 훨씬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이런 마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기 주변에 있는 걸 활용하지 못하는 사람, 대형 식료품 창고에다가 넣어놓고 마음껏 요리를 해먹으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꼭 집어가지고 당신은 신입이니 저 재료를 활용해가지고 파스타부터 시작해봐라, 이렇게 얘기를 분명히 했는데 그냥 본인이 하던 대로 그냥 하고, 그럼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은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 말로 그냥 아예 뭐 되겠어 이런 부정적인 거 말고, 흡수하지 못하는 것도 부정적인 요소 중에 하나예요. 예전에 제가 대학 다닐 때 영어도 못하고 학교 다니는데 맨날 말귀를 못 알아들으니까 제 지도교수인 미스터 그레이가 제가 똑같은 질문 계속 반복해서 하니까 제 자리에 오셔가지고 제 필통에서 지우개를 딱 꺼내시더니 벽에다가 집어 던지셨어요. 그래서 제가 뭐 하는 행동인지 몰라가지고 당황스러워가지고 딱 쳐다봤더니, 피쉬헤드 치킨헤드는 입력은 되는데 금방 없어지는 거고, 너처럼 똑같이 계속 질문하면 러버헤드, 입력이 안 되는, 러버가 고무입니다, 튕겨나오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21~22살 때니까 제가 한국에서라면 그런 러버헤드 소리를 안 들었을 텐데, 그 말 빠른 백인 아저씨 수업을 견디기가 쉽진 않았어요. 그리고 엄청 이제 베트남 참전용사 출신이라 가지고 강경한 교수님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2, 3학년이 돼서 적응해가지고 또 제가 코리안의 특성상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여드려가지고 교수님이 따로 그 외국인 특혜 뭐 이런 걸로 노트도 빌려주시고, 이러이러한 점을 중점적으로 공부해서 중간고사를 대비해라, 이렇게도 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학교를 잘 졸업하고 또 세월이 이렇게 수십 년이 지나가지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모든 걸 이렇게 쉽게 퍼먹여 준다고 해가지고 좋은 건 아닌데, 이왕 퍼먹여 주는데 씹기만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왕 저희 회사 아니더라도 어떤 회사에 입사를 하는데 그 회사가 갖고 있는 장점은 뭔지를 다 흡수하고 본인이 거기에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해서 붙이면 시너지가 나고, 어떤 조직에서 본인이 그 조직을 잘 활용하고 자기의 장점까지 결합해가지고 시너지가 나서 퍼포먼스가 극대화된다. 그러면 뭐 달리 회사를 사랑해라 이런 말 할 필요가 없이 그냥 애사심을 많이 갖게 된 사람이 되는 거죠. 저희 회사 이제 계약 사례 중에 본사와 협업해서 부동산 업계에서 다시 나오기 힘들다 할 정도로 큰 계약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런 계약이 일반 중개법인에서 죽었다 깨나도 나오기 힘들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 회사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던 계약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그 계약을 한 사람이 특출나게 엄청나게 능력자냐? 물론 열심히 하시는 분이지만 그분이 역삼동 동네 부동산이나 중개법인에서 일한다고 했을 때 그런 계약 할 수는 없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제가 맨날 영상에서 합류해서 같이 일해보자, 당신이 모르는 기회가 우리 회사에 있을 수 있다,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는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고, 의심이 많은 사람은 기회를 맞이할 수 없고, 결단력이 없는 사람도 기회를 맞이할 수 없어요. 제가 가끔가다 뭐 카톡이나 이제 이런 영상으로 올리는 거 말고 개별적으로 카톡으로 이러이러한데 입사 한번 생각해 봐라든지, 언제 한번 만나가지고 인터뷰 좀 하고 싶다든지, 이런 거를 제가 개별적으로 카톡이나 이메일을 보내드리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건 약간의, 그래서 제가 그래도 타민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뭐 좋은 기회가 있지만 안타깝다 이렇게 답을 보내주는 사람이 있으면, 뭐 이게 평양 감사도 자기 싫으면 안 하는 건데 제가 뭐 강요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뭐 무대응, 심지어는 조롱, 누가 뭐 니네 회사에서 일하냐, 뭐 이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이제 그 싫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저도 그냥 그걸로 말긴 마는 건데, 그냥 저도 사람인지라서 뭐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그렇게 얘기하고 마는 거죠. 왜냐면 이게 부동산 일을 하다 이제 내년이 되면, 제가 2주만 지나면 제가 부동산 일한 지 29년 차가 됩니다. 거의 30년이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직업 이거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전 대학교 졸업한 이후에 바로 부동산 일을 시작해서 계속 이것만 하고 있기 때문에 30년을 일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어떤 한 일에서 30년을 일했는데, 저희 회사에 솔직히 저보다 나이가 몇 살 더 많으신 분들도 몇 분 계시거든요. 근데 저보다 부동산 일을 오래 한 사람은 저희 회사 자체에 없어요. 아마 저희 본사에도 몇 명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하는 말이 다 맞다, 이건 절대 아닌데,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성공하는 사람들을 무수히 많이 봐왔잖아요. 그러면 실패하는 사람들의 요인도 똑같고 성공하는 사람들 싹수부터 달라요. 실패하는 사람도 입사 한 이틀만 지나면, 저 사람을 내가 입사한 지 이틀밖에 안 됐는데 회사에서 내보낼 순 없지만 참 안타깝다, 스스로 몇 달 안에 나가거나 나가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돈을 벌지 못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거 뻔한 거예요. 왜냐, 성공이라는 것 자체가 뻔한 방법을 사용했을 때 성공할 수 있는 거기 때문이에요. 그 뻔한 방법이 뭐겠어요? 정말 간단해요. 그 업에 맞는 정도를 걷는 사람이 돈을 버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에 맞는 부분을 가이드해드리고 같이 파이팅 하자고 얘기하고, 그게 우리 회사에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라, 뭐 평안감사도 싫으면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제가 요즘 무수히 많은 분들한테 같이 일하자고 제안도 드리고 이메일도 드리고 카톡도 드리고 있는데,
두 번 제안하진 않아요. 그래서 신중하게 잘 판단하시고 만나라도 보고 저한테 설득이라도 한번 당해보겠다 이러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메일을 보내드리거나 카톡을 보내드리진 않았지만 입사를 하고 싶다 이런 분들은 지원서를 한번 보내주시고요. 얼마 전에 누가 지원서를 한번 보내주신 분이 계셨는데, 그 개떡같이 써가지고 보낼 거면 보내지를 마십시오. 그 읽어봐가지고 이 사람이 무슨 대학 나온 몇 살이구나 이거밖에 알지 못하는 그런 지원서를 보내면 그거는 어떻게 채용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보내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한테 보내는 그 지원서 자체의 성의가 느껴지지 않는데, 그 사람이 부동산 일을 했을 때 기업을 이전시키기 위해서 임차 제안을 할 때 그 제안서도 본인이 보낸 이력서와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분은 계약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 말씀드리는 순간 을지로 2가 회사 앞에 도착했어요. 들어가서 몇 시간 열심히 일하고, 회사가 냉난방이 안 돼서 무조건 추울 테니 회사에서 일할 거 정리한 다음에 회사 1층 스타벅스 가서 커피 마시면서 일하고, 뭐 거의 반 노는 거죠. 뭐 일하고 조개사 들려가지고 불공 들이고 집에 걸어가거나 택시 타거나 이렇게 하겠습니다.